면접에서 1차 면접은 이미지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면은 2차랑 3차는 어떤 것을 중요하게 보는지, 근데 왜 2차, 3차는 왜 있는 건지, 무엇을 평가하기 위한 자리인지가 궁금해요. 저도 실제로 면접을 많이 보다 보면은 1차 면접에서는 인성보다는 직무 관점을 많이 보거든요. 실제로 내 옆에서 일할 동료이기 때문에 적응을 잘할 수 있는지, 나랑 같이 일하면 괜찮은지를 많이 보는 것 같고, 2차에서는 임원분들이니까 얘를 뽑으면 우리 회사에서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지 좀 미래적인 관점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한항공에서는 1차는 이미지라고 한다면 2, 3차는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2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승객이 컴플레인 하는 상황이 정말 많아요. 바로 네. 이렇게 면전이라고 하죠. 면전에서 네네. 컴플레인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 어떤 표정을 지을지 우리는 보지 못하잖아요. 네. 아마 그거를 미리 확인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안 좋은 상황으로 면접관님이 끌고 가는 느낌이었어요. 네. 자기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그걸 확인하는 것 같았고, 네. 3차 같은 경우에는 수영이랑 체력 테스트가 끝난 다음에 보는 면접이어서 네. 마지막에 인성 면접을 보는 느낌이 되게 강했어요. 어려운 질문은 하진 않지만 좀 나이 많으신 분들이 면접관님으로 계셨었고 편안하게 대화는 하되 그 속에서 저를 조금 더 유심히 보는 느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면은 2차는 그래도 최소한 이만큼의 서비스 마인드는 있어야 한다인 것 같고, 3차는 더 플러스 알파로 보는 것 같아요, 인성적인 부분을. 사실 연기를 너무 많이 한다거나 어떤 척을 한다거나 다른 사람이 인척한다면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면접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어떤 척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런 걸 좀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네, 저는 그런 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본인의 모습을 보여주자. 네. 그리고 면접에서는 답변도 중요하지만 말을 좀 잘해야 되잖아요. 유연하게 말해야 하고 부드럽게 말을 해야 하고, 희정쌤은 진짜 계속 말을 하다 보면은 정말 말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희정쌤처럼 말을 잘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되게 좋은 팁 중에 하나인데요. 저는 면접을 보러 갈 때 긴장을 하게 되는 이유는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긴장하게 되고 네. 표정도 잘 안 나오고 안 좋은 쪽으로 생각이 맞는 되는 것 것 같아요. 네네네. 저는 면접을 보러 갈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희 왜 부모님, 지인분이나 친척들 오랜만에 보면 사실 다 저희 좋아해 주시잖아요. 맞아요. 그런 분들이 계시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뭐 면접장 가서 갑자기 커피를 그쪽에 쏟을 것도 네네. 아니고 하루 보고 갈 열심히 나는 꿈을 향해서 도전하고 있는 학생인데 나를 싫어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어느 정도 저 사람들이 나에 대한 호감이 있을 거야. 그 상황에서 항상 좀 면접을 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표정도 더 잘 나오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도 조금 더 자신감 있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실제로 이걸 영상에서 한번 푼 적이 있는데, 막 지원자분들이 많이 물어봐요. 긴장할 때 어떻게 말을 잘 하는지, 편하게 하는지, 긴장을 덜 하는 법 같은 걸 많이 여쭤보시는데, 저도 실제로 나의 부모님과 그냥 대화를 하러 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혹은 내 친구랑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살았어요를 그냥 대화하는 식으로 나를 증명하고 제안하러 가는 느낌으로 그 면접장에 갔어요. 그래서 조금 더 말을 부드럽고 수월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희정쌤이랑 비슷한 의견이에요. 진짜 비슷하네요. 네, 진짜 비슷한 의견이에요. 아,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면접의 고수님은 사실 네. 9번의 면접 모두 합격을 네, 하셨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서 혹시 네. 그런 팁이 있는지 궁금해요. 저는 공통적으로 갑과 을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면접관이 갑이고 내가 을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서, 그래서 면접장에 들어가서는 나라는 사람을 팔고 오자라는 생각으로 면접장에 들어갔어요. 이게 저는 잘 보는 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실제로 회사에 입사하기 전까지는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근로계약서를 쓰기 전까지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삼성전자라고 친다고 하면은 내가 삼전에 가기 전까지는 나는 그 삼성전자의 핸드폰을 갤럭시를 쓰는 고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에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저는 앞으로도 그 회사의 물건을 살 수 있는 고객으로 남아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도 사실 저를 을처럼 대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요즘 들어서는 면접관 분들 그리고 HR 담당하시는 분들도 교육을 엄청 잘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사실 갑과 을이라는 생각은 버리고 그냥 나라는 사람을 그 사람한테 제안하러 가자. 나라는 사람을 제안하면서 너네한테 이런 거를 줄 수 있어요. 혹은 뭐 매출을 기여해 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내가 줄 수 있는 것에 좀 초점을 맞췄던 것 같아요. 저는 들으면서 계속 네. 있었던 게 너무 비슷한 마인드였던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어떻게 활동하자. 생각을 했냐면 나 웃고 서비스 잘하고 맞아요. 영어도 어느 정도 해. 네. 그런데 너네한테 딱 필요한 거 아니야? 맞아, 이런 맞아, 생각으로 맞아. 갔었거든요. 맞아. 너무 비슷해서 놀랐습니다. 근데 을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면은 맞아요. 면접장에 들어갈 때부터 앉을 때 딱 뭔가 앉아도 될까? 약간 이렇게 좀 자신감이 없어 보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전혀 그런 관계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자신감 있게 나를 팔고 오는 자리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까 그 전공 학점이 2.9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런 학점에 대해서 꼬리 질문이 안 잡히셨어요? 저는 사실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네네. 받은 적이 없었는데 제가 준비한 질문이 엄청 많이 있었어요. 하고 가셨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아무리 봐도 어떻게 풀어도 좋게 보이지가 않는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심지어 그 과에서 배운 내용을 그대로 회사에서 할 사람인데 학점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었냐면 이게 승무원이라는 게 학점이 4.5 만점 승무원 뭐 누구누구가 서비스하는 뭐 스테이크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네? 네, 그래서 저도 귀엽다, 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네. 저는 그때 뭐 유학 경험도 없었고 이제 학교 후문에서 치킨집 아르바이트 했던 게 저의 서비스 경험의 전부였어요. 네. 근데 거기서 좀 성과가 있었거든요. 제가 매출을 올렸던 성과가 있어서 그 얘기를 자세하게 썼었어요. 그래서 자소서 같은 데도 많은 걸 어필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전 정말 그 얘기 하나만 정말 자세하게 풀어서 내가 어떤 걸 했었는지 그렇게 썼던 것 같습니다. 저라도 그렇게 갈 것 같은데 학점이 2.9면은 그러면은 다른 내세울 것들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그것만 조금 더 강조하는 느낌으로 가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드네요. 네, 맞아요. 그런 전략을 썼었죠. 만약에 학점이 2.9고 너무 네. 낮네요? 이런 질문이 들어온다면 저는 그때 그 치킨집에서 아르바이트 했던 내용을 얘기를 하려고 그렇게 답변을 준비했었어요. 네,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승무원 준비생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 그리고 승무원 준비생들에게 별로 안 남은 기간에 어떤 거를 준비하면 좋은지를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고자 해요. 혹시 지금 별로 안 남은 상황에서 어떤 거를 준비하면 좋을까요? 제가 지금 대한항공 면접을 준비한다고 생각을 하면 저는 매일매일 헤어두라고 하죠. 헤어두도 하고 화장도 면접 메이크업 전 해보고 면접 복장도 입어보고 저를 동영상을 많이 찍을 것 같아요. 실전 면접을 계속 연습하는 거네요. 네, 왜 토익도 네. 그냥 RC, LC 공부하는 것보다 계속 실전 맞아요. 문제 많이 맞아요. 푸는 게 그 고득점 네. 나오는 딱 스킬. 실전 환경 네. 세팅해놓고 맞아요. 하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그거랑 또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서 어차피 면접을 보기 위해서 내가 뭐가 됐든 네. 준비를 하는 거니까 바로 그냥 실전 면접처럼 제가 매일 해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가 어떻게 가르마를 타야 예쁜지 그런 거 체크도 할 것 같고 내가 어떤 색 립이 잘 어울리는지도 체크를 해볼 것 같아요. 그것도 꽤 중요한 요소 맞아요, 중에 맞아요. 하나거든요. 한 번에 바뀌는 게 아니니까 또 계속 테스트를 해봐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통해서 내가 최상의 이미지 메이킹을 했다 하면 그 자신감이 또 면접장에서 나오는 맞아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 그리고 네. 면접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또 마인드 컨트롤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마인드 컨트롤 진짜 중요한 것 같은데 저는 좀 다양한 방법들을 했어요. 우선 첫 번째로는 자기 확신을 했어요. 어떤 문장을 하나 딱 만들어놨는데 예를 들면 나 면접의 보수는 대한항공에 언제까지 최종 합격을 해서 입사한다. 이 한 문장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돋았어요. 이거를 포스트잇에 붙여놔요. 그리고서는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적어도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놓고 읽는 거를 했어요. 그러면은 조금 자기도 모르게 자기 확신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더 말을 덧붙이자면 내가 만약에 대한항공에 최종 합격까지 붙어서 입사를 했을 때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이라는 주제로 저는 편지를 썼었는데요. 만약에 입사하지 않아도 좋고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떨어졌다고 하면은 괜찮아 라는 식으로 위로의 편지를 썼어요. 근데 이게 제가 취업을 하고서는 이 편지를 읽었잖아요. 정말 감회가 새로워요. 이게 정말 좋아요. 그것도 합격할 때까지 난 절대 이 편지 안 읽는다 라는 생각 가지고서는 저는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진짜 좋은 말이네요. 네, 저도 진짜. 되게 공감도 가고 마지막에 하셨던 거는 전 시도해보지 않은 부분인데 너무 감회가 새로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도 이렇게 한 문장을 만들어서 가장 많이 보이는 곳에 포스트잇 붙여놓고 매일 하루씩 매일 한 번씩 읽는 건 어떨까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 저 같은 경우도 되게 비슷했던 게 제가 승무원이 된 상황을 계속해서 상상을 했었어요. 네. 제가 외국에서 뭘 사와서 가족들한테 주는 거라든지 승무원이 됐었을 때 상상을 한 거죠. 맞아요.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면접장에 들어갔을 때 난 이미 승무원이야 라는 느낌으로 해서 더 자신감이 있어 보였을 수도 있겠다. 지금 와서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나는 언젠가 승무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사실 이번 면접에 내가 붙을 거야 라고 하면 불안해질 수 있어요. 맞아요. 그거보다는 나는 언젠가 진짜 승무원이 될 거야. 그리고 실제로 계속 도전하다 보면은 정말로 붙는 친구들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이번에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도 끝까지 포기만 하지 않으면 언젠간 다 붙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영상도 잘 참고하시고 꾸준히 준비하시고 포기하지만 않으시면 저는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팅!